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N 뉴스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사회각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도 2017학년도부터 어떤 사항들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지 고혜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학칙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운 학칙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대학영어 2학점으로 변경, 외부 시험 성적 학점 인정 제도 폐지, 취업계 인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대학영어 1과 2의 학점이 바뀐 건데요. 작년까지는 3학점이었던 대학영어 1, 2가 올해부턴 2학점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역량교양 학점은 10학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필수 선택 과목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늘어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시험 성적 학점 인정 제도 폐지인데요. 토익, 탭스 등 공인어학 시험과 정보 활용 능력 시험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했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는 2016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개편 과정에서 외부 시험 성적 학점 인정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제도가 폐지돼 보시는 바와 같이 SNS나 경상대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던 학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선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의 대학영어 1, 2는 학점과 졸업인증제에서 인정됐는데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공인어학 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대학영어 1, 2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졸업인증제의 성적 기준은 위와 같은 점수를 취득하면 졸업인증제에서 대학영어 1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인정되지 않는 대학영어 1의 2학점은 다른 교양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수를 취득하면 졸업인증제는 인정되지만 대학영어 1, 2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4학점을 다른 교양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 생긴 학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명란법 시행은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재학 중에 취업한 대학생들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취업한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학칙의 내용은 졸업 예정자로서 재학 중에 취업한 경우에 총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대학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에 한해 출석 인정 승인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취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만 인정되고 성적은 시험이나 과제물 등으로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해가 바뀌면서 변경되거나 새로 개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히 단일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은 기존 66학점에서 63에서 72학점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달라지는 각종 규정과 제도에 따라 올 한해 학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새롭게 바뀌는 교육과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NN 뉴스 고혜주입니다. 다음은 GNN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2017년 1월 1일 진주시 가자동 성류공원에서 이상경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 단과대학장 등 학무위원, 교직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월 2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5층 개척홀에서 이상경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교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류호동 교사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 칠암동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1층 제2전시실에서 마담 리우의 인형 이야기, 두루비 갤러리엄이라는 제목으로 인형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재단법인 경상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은 12월 29일 오후 4시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201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순금 장학재단은 모두 37명에게 5,0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김순금 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245명에게 4억 1,8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아 학생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자단 활동 실적에 우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과학과 김순호 교수는 지하수 토양오염 분야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봐야 할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로 세계 일주를 꼽곤 합니다. 우리 학교엔 자전거로 11개국을 여행한 학우가 있는데요. GBS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공박번 이동환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자전거로 미국과 남미를 대륙하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떠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도전적인 여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문을 두드리고 마당에 캠핑해도 되냐 그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때는 빈집을 두드리다가 이제 도둑으로 취급받기도 했고, 사람들이 총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전거로 여행한다면 이제 남들은 비행기나 기차나 이제 차로 금방 지나갈 풍경들을 좀 더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이제 그랜드 캐년, 그리고 재즈 도시로 유명한 뉴올린스, 그리고 남미에서는 페루 마추픽추, 그리고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그리고 스페인에는 바르셀로나,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가족 여행자였는데 부부와 그리고 9살, 11살 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전거로 여행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자전거로 여행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는 가족 여행자였는데, 자전거로 여행하면 힘들 수도 있는데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소극적이기도 했고 무서움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이제 얻은 자신감으로 좀 더 도전적이기도 됐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여러 도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대학생 때 여러 나라를 갔다 오거나 뭐 그게 안 된다면 간단하게 여행을 다녀온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되게 우리나라가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자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신이었는데요. 드라마 속 신의 등장은 우리 모두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신들은 어떨까요? GBS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많은 신들을 믿어왔죠. 예를 들어 곰이나 독수리를 믿는 토테미즘, 샤먼을 믿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신화의 주요 세 신들에 대해 다뤄보기로 해요. 삼신할머니는 출산, 육아를 관장하는 신으로 삼신할머니, 삼신바가지, 산신이라고 불려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만에 삼신상을 차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였다고 하죠. 이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속 삼신할머니는 정말 고우시네요. 그쵸? 삼신할머니를 소개했다면 망태할아버지가 빠질 순 없겠죠?
옛날 옛적부터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망태 할아버지는 처녀 귀신, 도깨비, 유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저승사자이기 때문이죠. 망태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혼내는 신인 만큼 만화 영화에 많이 등장해요. 영상을 보니 아이들이 망태 할아버지를 왜 무서워하는 건지 알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항신은 부엌을 맡고 있는 신으로 불을 신이라고도 해요. 옛날부터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굿을 할 때는 조항상을 차려놓고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했다고 해요. 옛말에 부뚜막에 걸터 앉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조항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부뚜막에 걸터 앉거나 발을 디디면 안 되고 불을 떼며 악담을 해서도 안 되며 부엌을 깨끗이 해야 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깃든 한국의 신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수많은 유행어들이 패러디되고 회자되었는데요. 현실을 반영한 유행어에서는 한 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죠. 이번 창작가 문화에서는 GBS 두 기자가 모여 2016년 핫했던 유행어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김남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2016년 유행어인데요. 현규 씨, 2016년 가장 기억에 남는 유행어가 있나요? 저는 아마 지난해 5월쯤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멋이 중한 이 대사가 저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썼는데 그 영화를 볼 당시에는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따라하자면 멋이 중한디. 네, 바로 네, 그러면 바로. 2016년 핫했던 유행어들이 어떤 거 있을지. 뭐뭐 하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말투로 이제 유행했던 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방부에서 질투하는 겁니까? 이런 말투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당황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현규 씨는 이런 말투 혹시 자주 쓰셨었나요? 네, 제가 군복무 시절에는 뭐뭐 했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보통 이런 말은 선임들에게 하는 말이라서 말씀입니다. 말입니다는 더 낮은 단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워가지고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당황했지 않나. 저는 한번 요거 바로 샤샤샤지 말입니다. 샤샤는 아마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어떤 노래였죠? 노래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벌써 아재가 되다 보니까 네. 자막으로 나갈 건데 샤샤샤 샤샤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샤샤샤. 더러우니까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프로 붙잡러. 되게 재밌는 유행어 중에 하나네요. 이제 2016년 그 모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대사인데요. 네. 그 가수 김은국과 이제 개그맨 조세호 씨. 그때 이제 김은국 씨가 안재호 결혼식에 왜 안 왔어? 하는데 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당황하면서 이제 핫했던 핫했던 이슈로 떠올랐죠. 생각나는 패러디 중 하나는 조세호 씨 부모님에 왜 안 오셨냐고 그런 댓글이 하나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 때 나온 대사인데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네, 이 말 또한 약간 유행어들이 되게 패러디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저도 정작 본인도 약간 썼을 정도로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공식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공대인이 되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뭐 그렇게 썼던 게 기억나는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핫한. 네, 현빈 씨가 하나 떼볼까요? 전 이거. 히트다.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나온 유행어인데요. 우선 이제 무한도전에서 히트다 히트라는 말을 이제 멤버들이 사용하는데 누가 먼저 사용했냐는 말이 논란이 됐었어요. 저는 대부분 술자리에서 썼던 네. 것 같아요. 아. 딱 술잔을 딱 부딪힐 때 이를 딱 가리고 야 우리 모두들 히트다 히트 이렇게 술자리에서 많이 쓰지 않았나. 네, 오늘
네. 히트라이트 끝나고? 기대해보도록. 네,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아. 늦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저는 처음에 봤는 게 누가 더빙을 한 거를 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는 전공 수업인 교수님한테도 한번 써서 네네. 교수님이 좀 젊으셔서 좀 잘 받아주지 않았나 오. 뭐 그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남자 펜싱 그렇죠. 에페 부문 금메달리스트 박상현 선수가 그 결승전이었죠. 네네네. 아마 10대 14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다를 몇 번 되뇌이면서 엄청 감동의 역전승을 이루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진짜 너무 감동했었어요 그때. 저도 진짜 이 영상 보면서 저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다들 썼던 한 번씩은 썼던 유행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 다음으로 준비한 게 있죠. 네, 바로 이거를 저희 식대로 짜자잔. 두 남자 식대로 정리하는 순위표 2016년 유행어 순위표입니다. 한번 5위부터 선정을 해볼까요? 저는 올해 초에 약간 할 수 있다도 있고 샤샤샤도 괜찮고. 뭔가 1학기를 샤샤샤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두 남자가 선정한 5위는 샤샤. 샤샤샤. 4위는 아무래도 감동적이었던 온 국민의 가슴에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상현 선수가 진주 사람이에요. 아,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 이 중에서 이제 2위를 고르자 하면 아무래도 이거지 않나. 프로 불참러. 그나마 이 중에서 좀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공감하실 건데 가장 최근에 네. 바로 뜯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행어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까지도 핫한 말이지 않나. 2016년 유행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제가 작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짧게 지나갔지 않았나.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니까 뭔가 16년의 추억들도 생각나고 새록새록. 생각보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긴 해였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17년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들 좋은 17년 정유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정리하는 남자. 네. 두 두 남자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안녕. (2016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 백성이 분노하면 임금을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군주민수가 선정됐습니다. 새로 맞이한 2017년은 긍정적인 사자성어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